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한 수 한 수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자, 오늘의 대국은 11월 5일에 열린 난양배 8강전 한국의 신진서 구단과 중국의 구쩌우 구단의 대국입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과연 세계 1인자답게 구쩌우 구단을 무찔렀을지 대국 같이 한번 보시죠. 신진서 구단이 흑이고 구쩌우 구단이 백입니다. 자, 화점 소목을 두니까 양화점으로 대응을 했고요. 자, 바로 3-3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막으니까 밀어가고 날일자로 두면서 좀 무난하게 되었죠. 자, 백 입장에서 조금 변화를 구하면 날일자로 두면서 이런 식으로 좀 치열한 변화가 나오는 그런 바둑을 둘 수도 있는데, 일단 구쩌우 구단도 덤이 또 한 집 많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늘어가니까 날일자를 두고 걸쳐갈 때, 자, 3칸 높은 협공을 했습니다. 자, 이 수는 이제 백이 뭐 눌러두고 흑이 지킬 때 이렇게 다가가면서 두더라도 흑도 이런 급소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둘만하다. 그리고 나는 좀 하변 쪽에 백 모양을 견제하고 싶다, 이런 수로 볼 수 있고요. 자, 실전에서 밀어두고 내 한 칸 뛰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자, 이 수는 이제 하나 밀어줌으로써 백을 두텁게 만들긴 하지만, 흑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칸 뛴 것과 비교를 하면은 백 입장에서 나중에 붙여가는 이런 뒷맛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붙이는 뒷맛을 조금 없앴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 더 밀면서. 뭐 장단점이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자, 들어가니까 뛰어가고요. 자, 높게 왔어요. 백도 높게 오니까 신진서보다 날일자로 좀 일단은 안정을 취하는 수를 선택을 했죠. 굉장히 실전적인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리 두면은 이 백의 모양도 막상 이 3번, 4번 교환 자체가 흑한테 실리를 주기 때문에 이런 좀 후속 수단을 좀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자, 들어가니까 구쩌우 구단도 바로 당하는 것 자체가 좀 기분 나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의 모양도 지킬 겸 흑돌에 대한 압박도 하는 수고, 여기 두니까 신진서 구단 날일자로 들어갔습니다. 자, 일반적인 행만은 한 칸 뛰어가는 수인데 보통은 한 칸 뛰는 게 정수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덤 때문에 조금 더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도 타이트하게 두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나가는데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백이 이쪽을 끊어봤자 호구치고 나가는 흑의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백이 끊어서 이 한 점을 잡은 이득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날일자로 타이트하게 압박을 가니까 구쩌우 구단도 그냥 물러서죠. 자,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 굉장히 발빠르게 두고 있어요.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이쪽을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활용을 당하는 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백이 두텁게만 두더라도 이 늘고 백을 나가게 하는 교환 자체가 좀 좋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굉장히 발빠르게, 예전에 그 조은현 구단을 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수들이죠. 들어가니까 날일자로 받아주고 붙이고 젖히니까 있고, 좌상 쪽도 무난하게 처리를 했고요. 하나 밀어두고 이제 덮어 씌워가면서 좌변 쪽에 좀 모양을 키우겠다는 구쩌우 구단입니다. 자, 덮어가니까 날일자로 두고 자, 이쪽을 붙여갔어요. 자, 예전에는 거의 뭐 걸쳐가거나 3-3이 일반적이었는데, 인공지능 이후로는 요 붙이는 수도 좀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귀 쪽을 막으면 변 쪽에서 뭐 자세를 잡아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반대쪽을 막으면 이쪽에 모양은 주지만 백도 반대쪽 막힌 쪽에 모양은 주지만 백도 귀 쪽에서 알맞게 살아서 불만이 없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신진서 구단도 일단은 귀 쪽을 막았고요. 느니까 구쩌우 구단도 3칸을 벌렸는데 바로 들어가죠. 자, 이제 신진서 구단도 이제 포석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을 텐데, 뭔가 이 덤이 계속해서 의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워가면은 이제 우변 쪽 모양은 키워갈 수 있지만, 백 입장에서도 이런 나와서 끊는 뒷맛도 약간 남아있고요. 그래서 바둑 자체를 조금 더 전투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죠. 자, 들어가니까 구쩌우 구단 붙이고
네, 바깥쪽을 젖혔어요. 이제 이쪽을 젖히면 백이 뚫고 나왔을 때 단수 칠 수는 있지만 백의 단수도 통렬하고요. 그 다음에 늘었을 때 이 백을 축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러서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은 물론 흙이 넘어가면서 큰 집을 확보했지만 백도 반대쪽으로 벌려간다면 이 두터운 세력 플러스 집이 나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반대쪽을 젖혀가는 선택을 했고 끊고 단수치고, 어떻게 보면 신진서 구단이 좀 초기에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죠. 들어가면서 이 두 점을 제압하겠다. 자, 우짜우단 밀고 끊으면서 이제 오히려 전투적으로 두면서 백의 모양을 안정시켜가는 좋은 수로 볼 수 있고요. 자, 뛰어갈 때 날일자로 지켜주니까 신진서보다 계속해서 조금 막 은근하면서도 강력한 수를 선택하고 있어요. 자, 보통 막 저라면은 좀 무서워가지고 중앙 쪽으로 빨리 도망갈 것 같은데, 오히려 신진서보다는 이 흑돌은 뭐 째고 나와도 내가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아니면은 째고 나올 때 밀고 반대쪽으로 두고 이 중앙 쪽 세 점은 좀 가볍게 보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일단 바로 째고 나오는 게 일감이긴 한데, 신진서보다 그냥 중앙 세 점은 무시를 하고 좌변 쪽을 넘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하나 이어두고 넘어갈 때 구자 구단이 여기를 빠르게 뚫고 나왔는데, 이수르는 솔직하게 그냥 눌러두고 중앙 쪽을 제압을 해놨더라도 여전히 긴 바둑이었는데, 구자 구단도 계속해서 뭔가 흑한테 약간 사귀색 느낌으로 실리적으로 좀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덤이 한 집 많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실리적으로 압박을 당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실리적으로 주는 수는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중앙 바둑을 운영해 가는데, 그래서 구자 구단이 이쪽을 뚫고 나오는데 이 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신진서 구단 침착하게 날일자를 두고 이쪽을 뛰어가는데, 이렇게 약간 기대기 전법으로 붙여가는 행마가 좋았어요. 자, 백이 있는다면은 흙도 하나 더 밀고 이런 식으로 젖혀서 크게 덩어리째 잡으러 갈 수 있겠죠. 그러면 비교를 해볼 때 백이 물론 세력이 쌓였지만 뚫고 나온 거 말고 그냥 막았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집으로 손해만 본 느낌이어서 당연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살려 나온 이상 구자 구단도 계속해서 좀 버텨가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 신진서 구단이 젖히고 딱 2단 젖히게 되면서 이 백돌들이 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자, 젖혀가면서 버티지만 끊고 잡고요. 찔러갈 때 딱 두텁게 이으니까 물론 백이 반대쪽은 좀 득을 봤어요. 자, 여기서도 신진서 구단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지켜뒀으면 훨씬 더 좋은 바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귀쪽 잡히는 게 남아있어서 어렵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일단 우상기에서 좀 득을 많이 봤다고 판단을 하고 우하까지 지켜두었고요. 자, 끊어가지만 맞고 이을 때 뛰어가고요. 미는 수가 있긴 한데 치받는 수가 또 좋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잡는 수는 백한테 오히려 뭐 수가 있나요? 인공지능 잠깐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을 수는 있는데 이 잡는 모양 자체가 너무 좋지 않죠? 물론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하지만 중앙 쪽에 백의 절벽이 생겨서 이거는 흙이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전처럼 흙도 치받는 수가 정수고요. 잠깐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봤습니다. 치받게 되니까 뛰어갈 때 흙도 하나 붙여주고 찝는 자리, 이 자리가 이제 서로 간의 급소라고 볼 수 있죠. 들어갈 때 늘고 하나 교환을 해두고 다 교환을 하고, 신진서 구단이 딱 이으면서 이 백돌들을 확실하게 잡아서는 물론 우변 쪽 여기를 뚫어가고 우변 쪽까지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었지만, 백이 우변 쪽에서 득을 본 것보다는 확실하게 요 요석 세 점도 잡고 흙이 중앙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니까 아까 제가 좀 약하다고 말씀드린 세 점도 이제는 한 수 정도 더 두면은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우상 쪽에서 구자 구단이 조금 너무 빠르게 돌을 움직이면서 신진서 구단의 우세로 이 바둑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데요.
자, 이쪽을 이제 젖혀올 때도 신진서 구단 붙이고 굉장히 실전적인 수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끊어가고 넘어가고요. 자, 막을 때 넘어가면서 이제 이 중앙 쪽은 어차피 요석을 잡아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세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흑돌들도 공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전적인 수를 선택을 해 가니까 바둑은 이제 흑이 한 두 집, 세 집 그 정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들어갈 때 맞고요. 맞고 젖히면서 일단 어쨌든 굿즈와 구단도 좀 뚫려 있긴 하지만 강제적으로 막으면서까지 이제 흑돌을 잡으면서 집으로 따라가겠다는 선택인데, 그래서 신진서구단 나래자로 뒀는데 줄 때 한 칸 뛴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예요. 이 수는 이제 끼워 이으면은 흑이 끊는 게 아니라 젖혀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이 잡혀 있죠. 그래서 흑 입장에서도 이 한 칸 튀는 수 말고는 다른 수는 좀 안 됩니다. 여기를 그냥 끊는 거는 백이 선수로 넘어가서 이거는 바로 역전이죠. 꼭 막는 수도 이쪽을 젖혀 있는 순간 오히려 흑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 이런 수를 놓칠 기사는 아니고, 이제 백이 그냥 빈 삼각을 두면 쌍립 두는 수가 쌍립이 아니라 붙이는 수가 있죠. 붙이는 수. 이쪽을 두고 끊어도 딱 끊기는 순간 백돌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니까 바둑은 여전히 여기 두세 집가량 유리한 바둑인데, 여기서 이제 굿즈와 구단에 좀 붙이는 수가 마지막 패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수로는 아예 조금 더 강력하게 이 한 점을 잡자고 하거나, 아니면은 흑이 버텨올 때 이런 식으로 늘고 끊어가는 그런 수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넘어가고 깔끔하게 좀 더 집을 없애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굿즈와 구단이 여기서 좀 불리한 상태에서 오히려 흑의 모양을 너무 쉽게 처리를 해줍니다. 잇고 이으면서 물론 이 흑 한 점을 끊어 잡긴 했는데, 좌변 쪽이 조금 허술했던 흑의 모양이 오히려 한 8집가량 집이 생겼고요. 자, 이쪽을 또 있는 수까지 선수를 하니까, 물론 두텁긴 한데 이게 바둑 초반이라면 이 두터움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중앙 쪽이 다 깨진 상황에서 두터움을 얻었기 때문에 집으로만 봤을 때는 좌변 쪽 집이 난 것과 중앙 쪽 집이 난 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기도 살짝 깨졌죠. 이 급소 자리를 맞게 되면서 이 자리가 굉장히 야무졌습니다. 보통이면 좀 떨려서 이런 자리 못 두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수까지 이제 활용을 해버리니까 백 입장에서 끝내기로 몇 집을 또 당했죠. 있고 단수까지 당하고, 여기 마지막으로 좀 찜찜했던 자리 우아 쪽을 흑이 먼저 지키게 돼서는 이봐도 이제 두세 집 정도 차이가 지금은 6, 7집 차이까지 벌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백도 좌변에서 선수를 좀 잡고 우아 쪽을 괴롭혔다면은 우아 쪽 사활이 막 확실한 장면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렇게 찝으면은 사는 데는 크게 이 자리가 또 선수여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조금 찜찜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오히려 흑이 먼저 오게 되었고요. 자, 중앙 쪽 집을 지키긴 하지만 흑이 이제 우아 쪽 확실하게 살아주고 젖히고 때려내고, 여기도 이제 백이 있고 싶은데 끊기는 수가 있죠. 끊기면은 또 끝내기로 몇 집 당하기 때문에 두텁죠, 흑이 또. 그래서 굿자우단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때려내고 막을 때 결국에 좌변 쪽을 지켜서 그 최대 7집까지 벌어졌던 차이가 지금은 5집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부터의 끝내기는 이 초일류 간의 싸움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끝내기로 5집을 뒤집는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굿자 구단이 좀 이제 난양배 8강이죠. 오랜만에 또 신진서 구단을 만나서 한 수 배우게 된 그런 판이 되었고, 아쉬운 마음에 백이 몇 수 더 두지만 최종적인 집 차이는 흑의 4집반, 그 상황에서 물론 돌을 거두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을 때 그 5집 차이를 한 집도 줄이지 못하고 흑의 4집반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공백까지 다 메꾼 상황에서 돌을 거두긴 했습니다. 굿즈와 구단이.
이제 아쉬워서 그랬다고 볼 수 있고, 이번 판 이제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상 쪽에서 이 빠져나온 선택이 조금 너무 성급했다고 볼 수 있고요. 차분하게 두어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빠져나오면서 이 요석과 그리고 우상 쪽에 큰 집을 확보를 했고요, 흑이. 그리고 그 두터움을 바탕으로 중앙 쪽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중앙 쪽에 보시면은 백집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지만 굿즈아웃 구단이 마지막에 조금 더 어렵게 판을 만들어 갔으면은 신진서 구단도 장담하기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오히려 좀 유리한 사람처럼 붙여가는 마지막 패착을 두어가고, 중앙 쪽은 백이 집을 얻었지만 좌변 쪽을 정리하고 우하 쪽마저 흑이 선수로 정리하게 되어서는 신진서 구단이 불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 이번 바둑을 통해서 4강에 진출을 했는데 4강을 넘어서 이제 4강에서 또 당이페이 구단마저 꺾고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또 우승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대국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